오현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팀장과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정말 빅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FOMC 그리고 에이펙과 같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줬던 우리 증시인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지 사실 오늘만 보게 된다면 시장이 좀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가 진짜 워낙에 빅 이벤트였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이벤트를 소화하고 이제 이벤트 공백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 너무 가파르게 달려온 게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출회도 오늘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또 올라가긴 해요. 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약간의 키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서는 악재가 없더라도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금 못 올라갔었던 섹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순환매성 좀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시장 자체로는 어쨌든 코스피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은 일부 비중을 줄이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의 민감도가 높아지겠죠. 5일, 내일이죠. 에코프로 실적 나오고요. 6일에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7일에는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2차 전지, 그다음에 증권, 그리고 빅테크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컨센서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높은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들을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실적 내용들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말 그대로 쉬어감이지 뭐 하락 전환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고 싶었던 종목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근거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85조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고요. 지금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1,300조 돌파했는데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주식 활성 계좌 수가 역시 역대 최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싶은 세력, 자금들이 아직 많다라는 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터별 그리고 섹터 내 순환매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원전 그리고 전력 요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고,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소외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대형 유통주,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다음에 음식료주, 농심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가 일단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도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지금 증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강세장이 연일 이어졌는데요. 특징적인 게 달러 역시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에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받쳐줬었고요. 오늘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2조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40원을 터치하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네, 그래서 강달러가 네.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수랑 달러가 반대였거든요. 맞아요. 국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이제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상승하는 역대 없었던 일들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랠리를 보인 게 국내 자체 경기라든지 이런 개선 기대감보다는 이제 구조 개선,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 요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안, 1차, 2차가 통과가 됐고 이제 3차까지 통과가 될 건데 3차는 제일 강력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 모멘텀에 의한 개별적인 상승이었기 때문에
환율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달러의 방향성 예측이 어려워졌어요.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전망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도 강달러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예전보다 그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구체화는 확정이 됐어요. 한국이 미국에 연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설정을 했고 200억 달러도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는 중국과는 했는데 미국과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달러 가치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또 요즘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 아니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이것은 곧 달러 강세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그 FOMC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12월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기대했다가 조금 매파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러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영향이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 있다라는 언급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셧다운이 워낙에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몇몇 지표 말고는 지표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9월 미국의 CPI를 보면 3%입니다. 이게 물가지수 3%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항상 연준의 목표는 2% 내외거든요. 그래서 3%에 달하는 물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제 원화 대비 달러 강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강달러는 당분간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강달러 현상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과는 최근에는 연동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크게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네. 다만 이제 변수는 여기서 1,500원까지 도달하거나 뚫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손실에 대한 그런 그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이게 1,400원과 1,500원은 심리적으로도 그 저항에 대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돌파되면서 1,6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500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살짝 안정되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더 좋겠죠. 그때는 환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살짝 제한적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현 시점에서 아주 급등하지만 않으면 외국인 수급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가별 포트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강화, 주가 조작 근절,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렇게 선진국형 주식시장 규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이런 디스카운트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비중을 늘리기에는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한국이 직접적으로 입잖아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또 늘어나는 이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도 한국이 뛰어나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전 기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전력 기기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도 역시 세계에서 또 유명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로서의 외국인 수급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이 포트폴리오상 한국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로드맵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짝 손대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요 재추진이 가능하고 또 진입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급등만 없다면 외국인은 언제든 국내 시장을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어떠한 부분에서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환율의 강세가 좀 유지되고 지속되게 된다면 달러 강세 수혜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달러 강세 수혜주를 이제 봐야 된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달러 강세 수혜주 하면 수출주 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주 저는 이제 탑픽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 젠스랑 이제 CEO가 이제 협업하기로 했고 또 엔비디아의 GPU도 현대차가 받기로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 현대차를 눌러왔었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현대차 급등 나오긴 했어도 아직 PER 7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도 리레이팅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차주라고 리레이팅 얘기가 안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현대차가 환율 10원에 대한 영업이익 변동성이 2,800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율 10원이 올라가면 2,800억 영업이익이 환율 효과만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주는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피해도 있고 수혜도 있고 해요. 외화 부채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를 비롯한 미래 사업도 본격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자율주행 시장 성장 기대감 커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생산 공장에 연말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인건비 절감 기대감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이라고 보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 꾸준하게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그룹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순환 출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가시화가 된다면 현대차는 전고점을 뚫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대한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업체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자동차 기업들이 그 윗단에 좀 많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들어가도 될까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환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환율 하나만으로 전고점을 뚫겠다는 건 아닌데 네네. 환율 모멘텀이 기반이 돼서 실적을 받쳐주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만년 저평가 기업들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상화, 네, 그 정상화의 이제 대표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PER 7배, 8배를 받다가 최근에 10배, 15배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의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고점 돌파를 결국은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이니까 빨리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도 고점 경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W게임즈인데 이게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지금 매출 전체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부분들을 공헌했습니다. 현재 70% 정도 진행이 됐고 1~2% 수준의 자사주가 추가적으로 소각이 될 거고요. 내년에 게임사 추가 M&A까지 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이 형성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위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농심입니다.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음식료주는 원래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서 원화 강세 수혜주였어요. 근데 요즘에 음식료주의 해외 수출 비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삼양식품은 80%가 넘고요. 농심도 40% 이상이 수출에서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캐대언을 통한 그 신라면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고 국제 밀가루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5년 내 거의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도 덜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제 틈새를 뚫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음식료주 중에서 농심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의 전략을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